치맥, 삼겹살 다이어트, 많고 먹고 살 빼는 과탄, 과탄단 분리식단, 일부 접근 지음, 삼시세끼 빠짐없이 먹고 싶은 만큼 실컷 먹자. 일부 접근, 굶어도 많이 먹는다고 오해받던 여자, 소개팅에서 10천 피했던 여자, 아나운서 강수정과 데스매치 했던 여자, 69.5kg일 때 행복해하고 70kg일 때 불행했던 여자, 반드시 55 사이즈가 되고 싶었던 여자 시기요. 그래부터 10kg 빼니까 55 사이즈가 된 여자, 많이 먹어도 안 찌는 여자, 치킨집 VIP인 여자, 인생 첫 책 쓰기 다이어트 자서서인 여자, 이제 명품 가방 필요 없는 여자. 뚱뚱하니까 그랬다는 거죠. 뚱뚱하니까 오해를 받는데, 적게 먹어도 오해를 받는데, 이제는 많이 먹어도 살이 빠지니까 오해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먹으면서도 살이 빠지고 또 안 먹는 데는 살이 쪄 있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치맥 삼겹살로 날씬히 해진 이야기라고 책점에 하도 어처구니 없어서 일단 목차만 훑어보자. 마음이 이 책을 집어들도록 했을까요? 목차를 훑어보고 또 미리 남아서 어느새 프롤로그까지 읽게 된 독자님께 우선 축하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어디 빠지나 보자 하는 심보로 시작이 된 다이어트였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아니게 10kg을 감량하게 되었고 이렇게 책까지 내게 되었죠. 정말 사람 일 모른다는 말이 딱 맞는다는 생각입니다. 작가가 될 줄 몰랐지만 첫 책이 다이어트 책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뭐 데뷔만인으로 40년 넘게 살아온 저였으니 말이죠. 그건 실패든 다이어트 박능기를 풀어보자면 책 한 권 나온다고 이부리처럼 떠들고 살았는데 정말 말이 씨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치맥을 2마리씩 듣고 삼겹살을 정육점 사장님보다 많이 먹으며 살을 뺐으니 책을 안 쓸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다이어트 실패의 죽음으로 낙인찍혔던 음식들이었으니까요. 한여름의 시원한 맥주와 바삭한 치킨을 참지 못해 실패하고 삼겹살에 소주 한잔 곁들이는 회식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실패한 슬픈 과거가 저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다이어트만 하나치면 밥 사주겠다, 술 사주겠다는 사람들은 왜 그리 많아지는 겁니까? 마치 온 세상이 저의 날씬함을 강력히 반대하는 듯한 이상한 기운을 저만 느끼고 살았나요? 환경에 받쳐 저질러낸다며 이번 생은 뚱땡이로 살다가 가게 나라 자포자기할 무렵에 마지막 인생 다이어트를 만났습니다. 매번 저를 굶기기만 했던 기존의 다이어트와는 달리 실컷 먹여주는 다이어트라길래 덜컥 시작했죠. 치맥, 맥주, 삼겹살, 소주는 물론이고 과일빵, 국수까지 배불리 먹어도 살이 빠지는 다이어트라는데 한번 쏘가지고 싶어서 가니까요. 성공하는 실력 이르게 겨우 플러스 1만 하면 되는 건데 미치는 장사는 아니라는 계산이었죠. 게다가 실패의 주분들이 오히려 감량의 일승 공신이라고 하니까 말이에요. 자기는 저도 얼떨떨했습니다. 어제까지 눈 흘기는 접근과 갑자기 러브샷을 하려니 하지만 신나게 먹고 뜯어야 빠진다 하길래 정말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실컷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40년의 인생의 유일하게 성공한 다이어트가 되어졌네요. 그리고 마음도 함께 치유되었습니다. 오늘도 플러스 1kg이 컸구나. 내일 아침에는 바지 허리가 안 잠기겠지 하는 불안함이 없어졌다는 게 정말 행복합니다. 이젠 실컷 먹어도 걱정 없는 식사법을 알고 있으니까요. 어디 그뿐인가요? 개미 허리를 가진 홈쇼핑 진행자가 어서 080 버튼을 누르고 오늘만이 가기로 재촉해야 돼도 저희 직업은 열리는 법이 없지요. 광고인지 정보인지 헷갈리는 TV 프로그램 속의 기적의 식품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대는 덤입니다. 머리 적은 연구원들이 발견했다는 체지방 분해의 성분도 해결해주지 못했던 저의 뚱뚱함은 아이러니하게도 음식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칼로리를 계산할 필요도 그리운 단위와 무게를 잴 필요도 없이 그저 하루 3끼 먹고 싶은 만큼 실컷 먹으면 되는 이 방법을 어쩌면 다이어트 보조제를 만들어내는 유명기업이 싫어할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들의 제품이 정말 인류의 뚱뚱함을 아니 적어도 저의 뚱뚱함만이라도 해결해 주었다면 제가 이 책을 쓸 일은 없었겠지요. 최종 앞자리가 5로 바뀌던 날은
지금도 잊히지가 않습니다. 손학규 어학연 무렵 잠시 스쳐갔던 오였거든요. 제2의 탄생일로 지정할 만큼 저에게는 역사적인 날이지요. 하지만은 책을 넘으려 할수록 걱정이 커졌습니다. 하필 제가 태어난 이곳 대한민국에는 날씬함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있으니까요. 겨우 59kg은 55 사이즈가 쓴 책을 누가 읽어주겠어? 오늘 사람들 눈에는 내 몸이 여전히 뚱뚱해 보일지도 몰라. 세상이 먹지 말라던 음식들로 10kg 뺐다는 말을 과연 믿어나 줄까? 다 써놓은 책을 없던 일로 해야겠다며 매일 가지 망설이던 어느 날 한 여인이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울면서 먹어야 했던 그 여인. 식탐이라는 제목의 TV 다큐멘터리 속에서 여인은 매우 분주해 보였습니다. 싱크대 선 제로 밥 한 솥을 허겁지겁 먹어치우더니 여사 라면을 또 한 냄비 끓여서 먹었습니다. 먹는다는 표현보다는 식도 안으로 밀어넣는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까요? 대식가인가 무심히 채널을 돌리려던 자에 한 장면이 저를 잡아끌었습니다. 그것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음식을 우겨넣는 그녀의 모습이었어요. 출산 후에 뚱뚱해진 몸, 힘겹기만 한 육아, 그 외에 자신을 둘러싼 여러 불만족과 공허함을 해결할 수단으로 그녀는 폭식을 택한 듯 했습니다. 의지가 약해서 식탐이 강해서라며 모든 탓을 자신에게 돌리던 그 여인은 화장실 아들가들이 먹었던 음식을 모두 토해냈습니다. 마치 정해진 일상처럼 저 여인 한 명만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이 책은 의미가 있을 수도. 그녀에게 달려가서 한 상 푸짐하게 차려주고 싶었습니다. 편히 앉아서 실컷 먹으라고. 그래서 살이 빠지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고 싶어서요. 그런데 어지럽이 이 책을 끝까지 쓰도록 했습니다. 다이어트 성공 후에 가장 큰 삶의 변화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원하는 옷을 마음껏 입는 일상이나 예뻐졌다는 칭찬이라고들 생각하시겠죠? 그것도 맞는 답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꼽는 진짜 정답은 감사함이에요. 팔다리 어디 하나 불편함이 없이 태어난 신체임에도 뚱뚱하고 단지 뚱뚱한 몸이라는 사실 하나로 모든 감성을 뭉개버리고 살아왔거든요. 누구나 자기 손톱 및 작은 가시가 제일 고통스러운 법이니 저라고 별 수 없었다고 하면은 핑계일까요? 다행히도 보통의 몸을 갖게 된 후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살이 빠져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감사한 삶이었다는 것을요. 이 책을 선택한 독자님 만큼은 짧은 길 빙 돌아가지 않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숨겨온 저희의 흑역사까지 모두 고백했습니다. 부끄러움은 저의 몫으로 남더라도 누군가에는 전승기라고 하는 지름길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가정을 허심탄회하게 벌어놓고자 합니다. 딱이 맞은 영혼. 미치도록 날씬해지고 싶었다. 드디어 범인 체포. 썩지 않은 식단의 위력. 무소의 다이어트 혼자. 인생 가탄단. 자, 딱이 맞은 영혼 제1장에서 같은 위에서 나온 거 맞아? 한 사람은 날씬, 한 사람은 뚱뚱. 도시락 관청은 단체에 단무지, 멸치, 마늘종, 볶음 정도에서 싸우려 햄 서너 조각이 들어있는 날 정정이 있을 뿐이다. 요즘은 반자지 메뉴로 치면은 웰빙 건강 메뉴쯤 될까? 딱히 어느 건 하나 살찔만한 것이 없다. 하지만 슬프게 달란 늘 뚱뚱한 아이였고 처음 깨달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모두가 기쁘고 즐거운 지치원 입학식에서였다. 몸이 맞지 않아서 세탁소에 맡겨놓은 특히 원복을 입고 간 날, 입학한 동갑 나이가 왠지 모르게 나보다 한참 작았는데 내가 일할 그들은 2분의 1이었달까? 내가 유치원생이던 1980년대 초반은 지금처럼 아동과 구석에 변하지 않았다. 다양한 디자인과 폭넓은 사이즈로 나오는 지금과는 천지 차이. 더구나 또래보다도 한참 큰 내 체격에 맞는 사이즈를 입기 위해서는 귀여운 캐릭터나 알록달록한 디자인은 일찌감치 포기해야 했다. 여보 옆에서 문방을 하던 부모님은 언제나 바쁘셨다. 내가 태어난 날도 문방구는 떠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그 이유는 내 출생시간이 하필 그 눈코 뜰 수 없다는 여고 등교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여고 등교 시간의 문방구는 덧대기 시장의 즉사반이다. 상상해봐라. 같은 시간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수십 명의 학생과 병남재서의 공간에 온갖 물건을 쌓아놓고 손발이 모자라게 장전하는 가게의 저인 내외라. 자, 그러기에 나는 탈출의 삶의 이유이자 목표인 우리 아빠에게 둘째이자 딸아이와 탄생이라는 대단한 이벤트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가만히 있어도 손님이 알아서 들어오는 황금 시간들을 놓친다는 것은 두고두고 배워볼 일이기 때문이다.
북한거리 쳐들어온다고 해도 아침 30분만큼만 장설하고도 남을 분이 우리 아빠다. 그게 내 확신의 이유다.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바쁘던 게 내 비만의 큰 이유라고 한다면 집안 내에 매우 심한 갈등이 이야기될 수 있다. 왜냐하면 나와 오빠는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나고 자랐으나 체형은 정반대이니 말이다. 오빠는 늘 배고프다고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으며 삼시세끼는 물론 문방구 옆 작은 슈퍼에서 수시로 가져나 아이스크림을 사 먹기까지 했다. 하지만은 50세가 된 지금까지도 그는 호리호리하다. 난 명수가 그런 짓을 안 했다. 사람들이 이런 나이의 식성을 믿지 않은 것이 슬프지만은 나는 태생적으로 군것질을 좋아하지 않았다. 특히 달콤한 것을 싫어해서 얼싸등 하나를 끝까지 먹지 못하고 뱉어낼 정도였다. 그런데도 나는 이 책을 쓰기 직전까지도 뚱뚱했다. 내가 초중고를 다니던 80, 90년대에 학교 급식이라는 국가복지 시스템이 있었는데 엄마가 차려준 대로 식구들은 모두 똑같이 먹었으며 전신도살도 오빠랑 같은 반찬이었다. 엄마가 나만 내내 뚱뚱하라고 아니면 오빠만 니께서 날씬하고 반찬을 달리 싸줬을 리가 없다. 날씬한 나이 오빠는 거하게 제 식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제끼네 생라면까지 부숴 먹곤 했다. 하지만 나는 한 입만을 외칠 수가 없었다. 나의 처정은 이미 오래전 오빠를 추월해버렸기에 가족마다 나의 한 입을 반대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세상 치사한 것이 음식 앞에서 처벌받을 때라고 하던데 그게 남도 아니고 가족으로부터의 심정은 어리다고 못해 느낄 것이 아니었다. 그때는 그게 그렇게도 서러웠다. 그러던 날 나는 1등을 했다. 4학년 때의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어떤 사교육 없이 전교 1등을 해버렸다. 와. 1987년이었던 그때는 학령 인구가 너무 많던 시절이라 한 번에 65명씩 총 10개반이었다. 그것을 학생을 모두 수용할 수 없어서 5번을 따로 추가해서 총 20개반이 운영되었다. 그러다 보니 한 개의 학생의 총 학생수는 1300명에 육박했다. 그 중에 나는 수석이었다. 하필은 그것이 공부가 아닌 몸무게 수석이라는 게 우리 집안의 비극이었지 말이다. 전교 1등이라는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다. SNS는 그냥 핸드폰도 없던 때인데 하교의 집근처 도서의 무렵에 이미 동네 모든 사람이 있을 정도의 대단한 사건이 일어난 듯이 각오의 속보로 전달된 모양이다. 엄마는 한숨을 쉬었고 그렇구나. 나의 식사 시간은 전날보다 더 괴로웠다. 없어서 먹는 것이라면 참을 수 있었지만 하지만 눈앞에서도 먹으면 안 된다는 그렇다는 거죠. 어차피 적게 먹어도 나서지 않는 것을 내 몸이 증명했으니 막 먹자 이렇게 했네요. 비만아동 관리의 대상이다. 4년이나 먼저 태어난 오빠는 늘 홀쭉했다. 먹고 살기 바쁜 행변이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장남의 먹거리에 야박한 부모는 아니었을 텐데 눈만 뜨면 불어나있는 몸에 이렇게 지금도 그 사진을 보면 눈썰미를 언제나 뚱뚱이었던 4학년 어느 날 나의 비만 인생의 첫 좋은 글씨가 쓰기는 날렸는데 선생님이 이례적인 짓이겠다. 나만 내 접근거리고 내 뒤쪽에 있는 2명은 양호실로 가라는 것이었다. 그 무섭다는 물주사 예방접종을 끝낸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주사는 없는 게 확실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찝찝했다. 왜 우리 4명만 그런 찜찜함도 잠시 우리는 그저 남들 수업할 때 의자에 앉아 있을 필요 없다는 이유로 시시덕거리며 양호실로 갔다 하지만은 그것의 분격은 평소와는 사뭇 달랐다. 우리 4명 말고도 각과는 푸짐한 애들이 또 4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감이 잡히지 않아서 고개를 갸웃거리며 양호 선생님이 오시기만 기다렸다 하지만은 그녀가 오고 나서 머릿속은 어리송했다. 그녀가 오자마자 아이들은 2줄로 세우고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나라에서 정해진 비만 아동 관리 대상이다. 80년 에이스의 게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듬해였던 그때는 지금처럼 아동 비만이 사회적으로 문제될 정도로 이슈는 아니었다. 그래서 나를 포함한 아이들이 비만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몰랐다. 아리송.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지? 그것이 일부 훨씬형 국가복지 수준이란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도 없을 정도였으니까 박자만 복지정치 해주는 뚱땡이던 덕에 제대로 경험해 볼 수 있는 행운이라고 해야 할까? 어떤 날은 영어 선생님이 이 복지정책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은 듯했다. 내일 들어 영어실에 비어 있어 헛걸음질 때가 많아지더니 결국 2달도 재우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되었다. 나에게 비만 아동이라는 좋은 글씨만 남긴 채 그날 이후부터 양호실 앞에 모였던 우리는 어딘가 모르게 주눅이 들어있었다.
그동안은 뒷자리에 찌르르 앉아 있으면은 마치 실수로 된 것 의기양양했는데 이제는 그런 날은 사라졌다. 비만 어동이라는 꼬리표를 달자 저절로 고기가 수그러들였다. 씨름불을 하나만 들어서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의 단단한 체격들이 있지만은 이젠 그냥 뚱뚱한 아이들 뿐이었다. 사춘기 소녀의 치명적인 상처. 중3 여름방학 때였다. 교회에서 근교 캠핑장으로 수리를 간다고 했다. 처음으로 부모님이 없이 합법적인 가출이어서 마음이 들떠 있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온 친구도 찬성을 꽤나 잘 불렀는데 지금도 의문인 것은 교회에 안 다녀봤다는 애가 대체 찬성을 어디서 배웠을까? 불교였는데 집안은 식사 준비의 마무리도 우리가 거들어있고 게다가 설거지는 힘들게 했지만은 자 이렇게 해서 나를 포함한 5의 학생이 그 와이프 전도사님 불구하고 나는 그거 시간이 그래서 뭐라고 해서 뚱뚱하는 것이었죠. 연애를 먹던 날 성인 되어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해서 왜 이 사주팔 연애도 잘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소개팅에서 연애를 또 말아먹고 2장에서 미치도록 날씬해지고 싶었다. 서두르세요. 드러나서가 다이어트 제품 섬유소로 배를 채워주고 습관을 만드는 제품, 탄수화물을 흡수를 막아주고 체중을 분해준다는 제품 등등 홈쇼핑에 이런 것들 자본주의에서는 가격과 성능이 비례한다는 어디서 주워든 논리들을 그려내는 과감하게 고가의 제품이 먼저 손을 댔다. 다단계 다이어트 제품 물과 함께 먹으면 뱃속에서 섬유소가 불어올라서 포만감과 숙변을 제거해 준다고 했다. 황열한 그들은 비만 영양결핍이라고 했다. 몸이 원하는 진정한 영양소가 채워지지 않아서 뚱뚱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단백질보다 섬유소, 파우더 등등등등 한 200만원씩 구입했다. 꼭 먹어야 한다면서 하나 더 추가하는 사은품 준다며 옛날에 했다. 불행이다인지 내 수중에는 200만원이 전부였다. 결제와 동시에 나의 식단을 관리해 준다는 전담 코치가 정해졌고 언제나 순조로웠다. 처음에는 그런데 게다가 그곳에 건강한 다이어트 티를 마시는 것은 고행 그 자체였다. 하루 4리터를 마셔야만 살이 썩어 빠지는데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조금 전에 이를 막물고 마신 덕에 3kg이 감량되었다 하지만은 제품의 효과인지 물별을 채운 효과인지 알 수가 없었고 내 의지는 사그라들 기미가 보일 때마다 담당 코치는 감량 후기 사진들을 보여줬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고 정용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제대로 해보자는 생각이 어느새 나는 직업을 훌쩍 열었다. 하지만 몸이 날쌔지는 속도가 더더 식욕이 솟구치는 속도가 더 빠른 것이 문제였다. 고가의 제품은 수납장이 몰래 썩어져가고 그리고 해서 군의 식당에서 마음껏 점심을 먹고서 나날이 지쳐갔고 결국은 그 제품들을 손을 대지 않는 날이 더 많아져 버렸고 의지가 안 됐군요. 홈쇼핑 다이어트 제품 다이어트라는 것은 대체 가루 없이는 불가능한 것인지 새로운 가루는 매해 더 태어났다. 자다가 봉창 헛웃음이 나고 탄수화물을 흡수를 먹으며 체지방까지 분해한다는 이 고마운 성분들은 나와 내 친구들의 직업을 신속하게 공격했다. 6개월 분에 30만원 거기에 3개월 할부를 하면 값보는 가격 제품 먹는 안에 몸이 아니 기분이 가벼웠다. 마치 영한 전쟁에 써준 부적을 몸에 지닌 듯하게 아무리 먹어도 변신이 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도 다이어트라는 결과가 도무지 생길 기미가 없었다. 시중에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다이어트 제품들은 식품법상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한다. 약이 아닌 식품인 것이다. 하지만 문건 어디까지나 약간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뿐이었다. 직업을 여는 순간만큼 소소한 마음의 위안이 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은 이것들이 인류의 다이어트 아니 적어도 나의 다이어트에 애원한 기여했더라면 아마도 이 책이 세상에 나올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 이 말인데요. 왜 안 됐어?